깁스 풀었는데 퉁퉁 붓고 더 아파서 당황하셨죠? 혹시 또 부러진 건 아닌가 잠도 못 주무셨을 겁니다. 불안한 걱정 이제 마음 편히 내려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오늘 재활법이면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깁스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 뼈가 골절이 되거나 인대가 찢어지거나 그래서 골절 인대 파열일 때 깁스를 하거든요. 근데 깁스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종이를 접착제로 붙여놨을 때 움직이면 안 붙고 가만히 있으면 붙듯이 찢어지거나 부러진 게 가만히 있어야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깁스를 하는 건데, 역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절이 굳는 거죠. 우리가 관절이 움직여서 뼈도 움직이고 인대도 움직이는 건데, 뼈를 붙이기 위해서, 부러진 뼈를 붙이기 위해서, 찢어진 인대를 붙이기 위해서 관절을 고정하기 때문에 뼈는 붙지만 인대는 붙지만 움직여야 될 관절은 굳는 거죠. 그래서 깁스를 풀었는데 아픈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뼈가 안 붙어서, 인대가 안 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절이 너무 오랫동안 고정돼서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깁스를 풀었는데 아픈 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관절이 움직여야 그 안에서 윤활유가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유난류가 안 나와서 관절이 굳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깨 오십견이거든요. 어깨가 유일하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인데, 어깨가 360도로 안 돌아가면서 관절이 유난류가 안 나와서 유착돼서 고정돼서 그게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깁스를 하는 근본 목적, 그 골절된 뼈와 찢어진 인대는 붙이지만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윤활유가 안 나오고 인대가 유착되고, 그래서 2차적으로 유착된 관절에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깁스를 하고 나서 풀은 다음에 아파서 걱정되는 분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뼈가 붙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뼈가 붙었으면 이제 아픈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절이 굳는 걸 생각하는 환자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깁스를 풀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프니까 100명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꼭 기부스를 할 때도 나중에 기부스를 풀면 관절이 굳어서 아플 것이라는 거를 진료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어머님 환자분 뼈는 붙지만 그 사이에 관절이 굳으니까 나중에 재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꼭 설명을 해줘요. 심지어는 기부스를 풀고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도 걱정해서, 아프니까 걱정해서 실제로 기부스를 다시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부스를 하시는 거는 지금 독이다. 관절은 기본적으로 6주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와 손상이 생겨서 관절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스를 하는 것도 대부분 6주를 기준으로 6주 내에 기부스를 하지, 6주가 넘어가서까지 기부스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6주를 넘어서까지 기부스를 하는 이유는 뼈가 6주 내에 붙을 가능성이 없을 때, 6주를 지나서 기부스를 하면 뼈는 잘 붙지만 관절이 굳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뼈가 안 붙고 관절이 운동하는 거와 뼈가 붙고 관절이 안 움직인 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뼈가 붙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6주가 지나서 관절이 망가지더라도 뼈를 붙이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기부스를 6주 이상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동맥이 내려가고 정맥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맥은 내려가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니까 잘 내려가요. 그리고 동맥은 혈관도 두껍고 힘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잘 내려가는데, 정맥은 혈관도 약하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맥에 판막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우리가 기부스를 하게 되면 다리나 팔을 안 쓰게 되니까 근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짜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져서 판막이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못 쓰니까 피가 아래쪽에 저류,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추게 되니까 팔, 다리가 붓게 되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팔, 다리가 붓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해서 팔다리에 있는 정맥 혈류량이 심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심장보다 높이 팔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베개를 한 2개 정도 받치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리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그런 게 피 잘 통하라고 걸어놓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한테 다 고증을 받은 거죠. 우리가 골절이 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망가질 정도로 가장 큰 외력이 온 거기 때문에
그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심지어 신경까지도 다 손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골절 환자를 제가 수술을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경험을 했잖아요. 골절 환자들 MRI를 찍어보면 근육이나 혈관이나 신경이나 인대가 멀쩡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MRI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골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인대 파열이나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이유는 골절이 있는 환자들 중에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거든요. 그래서 인대 수술까지 같이 해줘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데, 기본적으로 골절이 있는 분들은 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이 다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돌려서 생각해 보면 뼈가 우리 몸이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그 뼈가 붙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부스를 하는데, 다른 조직들은 뼈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뼈가 붙을 동안에 이미 다 아물어 버리죠. 그런데 완전 파열이 있거나 인대에 완전 파열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부스를 해도 안 붙는 경우가 있어서 MRI를 찍어서 골절 수술할 때 인대 파열까지 같이 수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이 있는 경우에 주변 조직의 손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스를 하는 동안에 다른 조직들이, 손상된 조직들이 아물었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붙을 정도면 그때 조직들은 이미 다 아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판은 4주면 다 붙어요. 그렇지만 4주가 지나도 붙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경미한 골절 같은 경우는 MRI를 찍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뼈가 아주 경미하게 손상이 될 정도면 근육과 인대도 손상이 됐겠지만 그 부분이 뼈가 붙을 동안에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주 심하지 않으면 MRI를 찍진 않는 거고, 부분 파일인 경우에는 굳이 수술 안 해도 다 붙어요. 골절도 전이가 없는 골절은 다 붙고요. 그래서 수술을 않고 기부스만 해도 붙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감염에 의한 통증,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에 의한 통증과 그리고 신경 손상에 의한 통증은 좀 위험하죠. 예를 들자면 골절이 됐는데 그 골절이 된 그 뾰족한 뼈가 신경을 찔렀다든지 신경을 잘랐다든지 그런 통증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골절이 있는 환자들을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신경 손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은 골절 수술을 할 때 신경도 같이 봉합을 해줘요. 기부스를 하고 나서도 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각이라든지 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재활치료, 신경재활치료나 이런 걸 또 따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기부스를 하는 동안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땀이 많이 나면 그 땀에 있는 균들이 땀구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피부가 변하고 열감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항생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깁스를 4주 정도 하게 되면 관절이 굳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관절 운동 재활을 하는 중간에도 마치 문에 돌이 걸리듯이, 돌에 걸려서 문이 안 닫히듯이 관절 운동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연골에 걸려서 관절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밀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재활로는 안 되고 수술을 통해서 뼈 조각을 제거를 꼭 해줘야만 재활 운동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깁스 풀고 나서 재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저는 항상 수술할 때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수술이 반이고 재활이 반이다. 수술이 중요도가 50%고 재활의 중요도가 50%다.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재활을 못하면 50점밖에 안 되고, 수술이 못 돼도 재활을 열심히 하면 50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재활이 정말 중요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100%에 가깝게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따라하는 게 낫겠죠? 집에서 TV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초간단 재활운동, 손목과 발목 하나씩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목입니다. 이름하여 기도합장 스트레칭입니다. 이 운동은 깁스 때문에 굳어버린 손목 관절막과 전완근을 동시에 늘려줍니다. 손목이 이 아래로 꺾이는 각도를 회복시켜주는 게 목표예요.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공손하게 합장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손바닥 아랫부분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꽉 붙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배꼽 쪽으로 내려줍니다. 어디까지 내려요? 손목 안쪽이 찢어질 듯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10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열. 반대 동작도 중요합니다. 이번엔 손등을 마주 대세요. 손등을 붙인 채로 이번엔 턱 밑까지 쭉 올려보세요.
손목 바깥쪽이 시원하게 늘어날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10초 유지.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번 할 때 5번씩만 반복해 주세요. 밥 먹듯이 해야 빨리 굳은 게 풀립니다. 다음은 발목입니다. 수건 당기기가 최고입니다. 발목 골절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풀리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들려서 쩔뚝거리게 됩니다. 이걸 엿가락처럼 쭉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신 다음 집에 있는 수건을 발바닥 앞부분, 발가락 쪽에 걸어주세요. 발바닥 가운데가 아니라 발가락 쪽에 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당겨서 발끝이 내 몸 쪽으로, 내 얼굴을 향해 오게 쭉 당깁니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면 안 돼요. 무릎을 바닥에 꾹 누른 상태에서 당겨야 종아리 뒤쪽 알 근육이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 느낌이 나야 제대로 된 겁니다. 이 상태로 10초 버티고 힘 풀고, 이걸 10번씩 반복하는 게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만 해보세요. 아킬레스건이 유연해져야 계단도 오르고 자연스럽게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의 핵심은 아파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파도 참을만 하다, 시원하다 싶은 지점까지 끝까지 당겨주시는 겁니다. 운동하기 전에 마사지를 먼저 해주면 뻑뻑한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처럼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마사지 할 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뼈가 부러졌던 그 자리는 문지르지 마세요. 거긴 아직 약해요. 누르면 덧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곳은 뼈가 아니라 그 뼈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과 힘줄입니다. 엔진을 풀어줘야 바퀴가 굴러가는 원리죠. 먼저 손목이 아픈 분들, 손목이 아니라 팔뚝을 푸셔야 합니다. 손목을 움직이는 리모컨 같은 근육들이 다 여기 팔뚝, 전완근에 몰려 있거든요. 반대편 손으로 팔뚝에서 살이 가장 많은 부분을 빨래 짜듯이 꼭꼭 눌러주거나 비틀어 주세요. 이때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면서도 동시에 어우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뭉친 게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 주름 있는 부분의 인대는 엄지손가락으로 가로 방향으로 쓱쓱 문질러 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기타줄을 튕기듯이죠. 이걸 한 팔당 3분 정도 충분히 해주세요. 다음은 발목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튀어나온 알 부분을 양손으로 쥐고 빵 반죽하듯이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고요. 특히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아킬레스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로 아킬레스건을 꼬집듯이 잡고 위아래로 살살 비벼주세요. 엉겨붙은 유착을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발은 근육이 크니까 5분 정도 투자하세요. 맨살에 하면 아픕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 뿌리면서 비누 거품 잔뜩 내서 해주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오늘 저녁에 샤워하시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최고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오늘 이 애매한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온찜질입니다. 냉찜질을 해야 될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와 감염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는 뼈가 골절이 되거나 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 같이 혈관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혈관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몸을 붓게 하는데, 그때는 냉찜질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붓기를 빼주는 게 좋고, 2번째로는 균에 감염되어 있거나 그러면 염증이 생겨서 몸이 또 붓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찰열, 우리가 손을 비비면 여기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마찰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열감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온찜질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아니면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깁스를 풀고 난 다음에 좀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뼈가 골절이 되거나 이럴 때 대부분 칼슘만 복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칼슘은 뼈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운반 물질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주셔야 칼슘이 적재적소에 잘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되기 때문에 칼슘뿐만 아니라 뭐 고기, 계란, 우유 이런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줘야 영양이 골고루 배분이 돼서 조직이 재생이 잘 됩니다.
우리가 깁스를 풀었을 때는 뼈만 붙은 것이지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깁스를 풀었다고 해서 내가 완치가 돼서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인대가 다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뼈가 100% 완전히 붙으려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깁스를 하는 기간은 실제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뼈가 붙긴 붙었지만 약하게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무리하게 과한 압력을 주면 다시 재골절이 일어나는데, 재골절이 일어나면 처음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잘 붙지도 않고 붙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깁스를 풀었을 때는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절대로 과한 압력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깁스를 풀고 통증이 생기는 거는 깁스를 하는 동안에 치료가 완벽히 안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깁스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깁스를 과감하게 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해결이 바로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는 거고, 약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지 기존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재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